안녕하세요. 100세 시대를 든든히 대비할 본격 부자 되기 프로젝트 머니토크쇼 나도 부자의 강천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미리 알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돈의 흐름이 끊기지 않게 좀 미리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저와 같은 고민 갖고 계신 분들 위해서 저희 24시간 무료 상담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077-6248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는 샵 0988번으로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본격적으로 나도 부자 시작해 봐야겠죠. 시작하기 전에 오늘 도움 주실 출연자 영상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재무 설계를 책임져 주실 분이죠. 저희 윤창원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월요일이 시작이 됐는데 어제 축구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결승전. 예. 프랑스와 크로아티아의 따끈따끈한 결승전 어떻게 보셨나요? 예, 저는 프랑스를 응원했거든요. 그렇긴 하죠. 네네. 네. 그 이유를 혹시 알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저도 당연히 사실 프랑스가 이길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네. 뭔가 전 약간 마음속으로 그래도 뭔가 좀 크로아티아가 이기는 기적을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왜 프랑스 응원하셨을까? 거기 저는 얘기하셨나? 굉장히 심리적인 이유고요. 우리나라가 프랑스를 이겼으니 월드컵 우승한 프랑스를 이겼으면 저희 태극전사들이 너무 못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인도주의적이고요. 아하. 그리고 어제 보면서 이런 거 느꼈습니다. 축구는 특히 스포츠는 성과를 떠나서 그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뛰더라고요. 그렇죠. 그 과정만은 갖고도 저희가 박수를 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고요. 네. 저희도 경제가 좀 많이 어려워지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사는 이 모습 하나 이것 갖고도 오늘 네.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들은 부자가 아니신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네, 이미 부자인 시청자님들 하지만 저희가 더 부자 되기 위해서 저희 오늘 시청자 사연과 함께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시청자 사연을 저희가 받아봤는데요. 저희가 좀 읽어드릴게요. 네, 4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지금은 맞벌이를 하고 있고요. 곧 둘째 아이가 대학 졸업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크게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시네요. 자, 아이들이 곧 취업을 하면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혼은 아이들에게 좀 스스로 어느 정도 좀 책임을 지도록 미리 얘기는 해놨고요. 이제는 뭔가 우리 부부를 위해서 좀 더 늦기 전에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인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좀 막막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라고 사연을 주셨어요. 자, 맞벌이 부부신데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아무래도 이제는 좀 부부 자신들을 위해서 좀 네네. 시작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살펴보면 될까요? 먼저 좀 자세히 저희 들여다봐야겠죠. 네, 최근에 그 40대, 50대 분들도 생각이 많이 바뀌셨어요. 그러니까요. 과거처럼 이제 자녀만을 위해서 사시는 그런 개념들이 아니시고요. 네. 그리고 그 서두에 나왔죠. 둘째를 키우는데 아직 여유가 없습니다. 누구나 둘째 대학 보내려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이제부터 준비해도 안 늦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현금 흐름표부터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시청자님께서는요. 본인도 일을 하시고 그리고 남편께서 51세 공무원이세요. 네. 그러니까 현재 소득은 아주 많지 않지만 연금 소득은 좀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향후가 남보다 조금 더 낫다 이런 생각으로 좀 편안하게 자산 관리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월 소득은 그 소득 합계는 483이고요. 네. 상여금 포함해서 563만 원 지금 월 소득으로 잡혀 계시고요. 네. 지출 합계로는 보험료 63만 원, 대출 38만 원. 이렇게 해서 463만 원 중에 네. 이게 이제 지금 그 안에 들어있고 463을 다 쓰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둘째가 대학을 이제 가면 더 쓰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줄여드려야 되고요. 네. 저축 투자는 적금 70, 연금 저축 50으로 해서 120 정도 하고 계신데 자, 이것들을
지금은 공시율형 상품에 딱 들어가 계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수익을 조금 높이는 쪽으로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수익을 높이는 쪽으로 저희 좀 솔루션 제공을 해드릴 것 같은데요. 저희 현금 흐름표 살펴봤고 계속해서 저희 금융자산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께서 3억 2천만 원 정도 아파트 가지고 계시고요. 네. 여기에 4천만 원 지금 대출이 있으시고 예금이 4,200 있으시죠. 네. 대부분 이렇습니다. 이 대출을 저희가 무조건 갚으라는 게 아니죠. 그렇죠. 대출은 상환하면 상환할수록 부담이 적은 그런 이제 아무래도. 손해 보는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남는 돈이 아니고 네. 그리고 지금같이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대출 금리도 따라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부담이 더 커진다. 네. 그래서 일부분은 상환하셨으면 하는 것이고요. CMA에 900만 원, 주식 2천만 원 이렇게 보시면 시청자님도 아예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세요. 네. 예, 그래서 저도 한 7점까지는 못 드리겠지만 6점 드리면서 6점.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점이 과연 어디까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저희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저희가 우선 이렇게 현금 흐름표와 금융자산을 살펴봤고 저는 그러면 보험도 좀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보험료도 뭐 적게 내시는 건 아니고요. 네. 딱 일반 가정에 평균적으로 내신다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신한생명의 더블 플러스 종신보험 2003년부터 준비하셨고요. 자, 배우자님 14만 3천 원이시니까 사망보험금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동부화재 백세청춘이라는 상품에 2009년도부터 지금 납부하고 계시고요. 12만 6천 원. 보시면 금액이 조금씩은 높으세요. 그래서 네. 아마 그 보장을 조금 더 받기를 원하셨던 것 같고요. 아. 예, 그리고 혹시 지금은 또 시청자님 여성분 보험은 네. 오히려 조금 적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신한생명 여성건강 25시 같은 경우는 지금 70세 보장이니까 좀 짧습니다. 네. 그리고 K생명 LTC 종신보험, 자, 요게 조금 문제인데요. 자, LTC라는 건 결국은 그 치매간병비가 나오는 상품인데 네. 이런 것들은 진단금만 따로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종신보험에 같이 들어가 있어서 보험료가 상당히 좀 높습니다. 네. 그리고 자녀분들 거는 지금 30년으로 H손해 구den굿 어린이 CI가 좀 짧게 돼 있으니까 네. 기왕 한 번 돈 내시는 거 짧게 내시는 것보단 20년 내고 100세 받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예, 돈은 두 번씩 낼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총 63만 5,487만 원 정도 내고 계시니까 네. 이곳을 조금 많이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 보험 지출이 사실 평균적이긴 하지만 충분히 리모델링해서 줄여줄 수 있다고 하시니까요. 계속해서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상황 분석을 좀 해봤고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전문가 플랜을 제공을 해드릴 텐데 저희 우선 큰 틀에서 모범 답안을 좀 보고 네네.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게 낫겠죠. 예, 지금 오늘의 시청자님께는 보험을 줄여드리고 대출을 줄여드릴 겁니다. 네. 그 가장 큰 이유는 현금 여력도 있으시고요. 그렇게 대출 끼고 가실 상황은 전혀 아니세요. 그래서 표를 보시면 변경 전에 소득 563 동일하고요. 네. 자, 지출을 보험 재설계를 통해서 35만 원 정도 내려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대출 상환 4천 중에 절반 정도 갚아드릴 겁니다. 네. 2천 정도 내리시면 19만 원 절감 되시니까 이게 네. 한 54만 원 정도 줄죠. 네, 이렇게 그렇죠. 되시면 그거를 다시 저축 투자에다가 같이 합산해서 네. 120을 174만 원 저축 투자하실 수 있는 솔루션으로 드릴 거고요. 네. 자, 세부적인 사항 보시면요. 네. 자, 적금 70만 원, 그다음에 연금저축 50만 원 돼 있는 것을 자, 연금저축은 지금 어쨌든 현행법상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되시니까요. 세액공제로 바뀌었죠. 이거를 34만 원 정도만 우선 준비하시면 됩니다. 굳이 네. 50만 원씩 해도 세액공제 안 되고요. 그리고 이자가 높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저희가 다시 연금 펀드로 돌릴 때 옮겨드릴 때 34만 원으로 조정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변경 후에는 예비자금 CMA 50만 원. 자, 대학 학자금 모아야 되는데 다 그렇죠. 주식에 넣어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떨어지면 손실 봐요. 그러니까 예비자금 CMA에다가 이 호수를 만들었다고 보시고요. 내가 거기다가 물을 계속 붓고 있는다. 뭐 조금 작게 얘기하면 우물 하나 만들었다. 그렇죠. 내 자산의 우물 필요할 때 언제든지 퍼 쓰실 수 있는 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적금도 20만 원 편성해 드리고 연금 펀드 34만 원, 그다음에 멀티 펀드로 50만 원에서 요거는 중기 자금이니까 5년에서 7년 정도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변액 펀드도 지금은 본인 거보다 이제 자녀가 따님이 있으셔서 굉장히 효녀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그렇죠. 예. 딸.
MC께서도 착한 딸이십니까? 아, 저 엄청 착하죠. 저 완전 착한 딸이에요. 아, 그리고 요거는 꼭 MC 어머님께 확인하도록 보고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제가. 네. 그래서 착한 따님 명의로 하시고요. 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나도 부자 2세대 펀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따님이 45세 되실 때 받아 쓰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어머님이 받아 쓰시다가 이제 자녀 이 세상 하직하시면 아이고. 안 계신 상황이 오면 네. 자녀들한테 그 돈이 그대로 물려가니까 네. 나쁘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번 준비해서 두 세대가 쓰는 건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 들어요. 네. 그래서 174만 원으로 저희가 수익률 7% 정도 나올 수 있게끔 조정을 해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지출도 좀 줄어드렸고요. 저축 같은 경우도 언제든지 퍼다 쓰실 수 있게 자산의 우물도 하나 파드렸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금융자산도 조정을 좀 해봐야겠죠. 네, 목돈 조정하는 게 가장 힘도 들지만 네. 또 해놓고 나면 또 보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월로 나가는 게 확 줄거든요. 네. 그래서 예금 4,200만 원 있으시고요. 아파트 3억 2천 중에 자 대출 4천을 리밸런싱 할게요. 지금까지 매월 하셨던 그 적금이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의 적금이 있으니까 리밸런싱 네. 하시면 여기서 2천만 원 대출을 없앨 수 있고요. 그럼 2천만 원만 하면 내시던 대출 금액이 절반으로 줄겠죠. 그렇죠. 그리고 CMA는 그대로 넘겨드리고 네. 자 주식 2천만 원이 지금 그냥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아.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죠. 과거 주식이 오르긴 올랐는데 지금 네. 연초 대비 마이너스 거의 20%가 또 빠졌거든요.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가만히 두시는 동안 계속 손실 보시잖아요. 아. 그래서 수익 난 건 빨리 빼시고 그다음에 이런 폭락장이 오면 꼭 명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장을 유지해 주던 바이오주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한번 폭락하고 나면 새로운 주도주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거 있는 거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네. 환매하셔서 수익 실현하신 다음에 네. 다시 새로운 주도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게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제가 늘상 추천드리던 ETF 가시면 됩니다. 지금 ETF 들어가시면 어쨌든 연초 대비 마이너스 20이잖아요. 그렇죠. 저가로 매수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놓고 충분히 코덱스 200 따라 올라가시면 되니까요. 이렇게 바꿔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적립금 5,430이 대출 갚아드리니까 3,930이 됐지만 네. 자산은 변동이 없고 대출이 줄어들고 네. 골고루 그 투자 상품들로 포트폴리오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일부 대출은 상환을 좀 해드렸고요. 묶여있는 주식은 ETF로 전환하는 방법 이렇게 솔루션 지금 제공을 해주셨어요. 자, 오늘 시청자분이 아무래도 좀 뭐 자녀분이 아직 결혼도 안 하셨고 네네. 이제 대학도 가셔야 되고 하니까 좀 아직까지 빠듯하다라고 마음의 여유가 좀 없는 듯한 느낌을 좀 제가 받고 있는데 네. 뭐 어떻게 보시나요? 자, 마음의 여유는 그 갖기 나름이에요. 그렇기는 해요. 제가 엄청난 부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근데 꾸준히 투자하고 손실도 봅니다. 수익도 보고요. 네. 큰 손실도 봅니다. 하지만 굴하지 않는 이유는 저는 아직 나이가 젊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프로그램에서 네. 최근에 모 프로그램에서 박중훈 씨가 나오셨어요. 네, 박중훈 씨가 53세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젊어 보인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하는 말이 전 젊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마인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10년, 15년을 살아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살 날이 훨씬 많이 남았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늦은 거 아닙니다. 예, 지금 화면을 하나 보시면요. 네.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건 있죠. 어떤 걸까요? 예, 뭐냐면 베이비붐 세대 절반이 국민연금이 한 푼도 없다라는 겁니다. 현실상. 왜 그러냐? 좌측 상단 보시면 실직 등으로 납부를 중단하시고 안 내신 거죠. 예, 그리고 재취업하셔도 굳이 더 안 넣으신 거예요. 그다음에 주부 등 37%는 가입을 아예 안 했습니다. 예, 최근 같으면 임의 가입이라고 해서 본인이 하시면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런 생각 못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60대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이 연금 자원이 생각보다 적다. 그래서 지금 오늘 시청자님은 아직은 50대 전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늦지 않았습니다. 새로 시작하시면 되니까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기사를 보면 사실 이렇게 은퇴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게 단지 시청자분뿐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사람 마음가짐이라는 게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뭔가 나만 여유가 없는 것 같고 그렇죠. 나만 좀 부족한 것 같고 이런데 자, 너무 그렇게 느끼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제가 하나 여쭤보면 네. 자, MC께서는 아직은 뭐 앞으로 충분히 시간이 많이 남으셨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 좀 네. 예, 근데 그래도 과거 10년을 되게 열심히 사셨죠? 저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면은 뭐 유학 가서 이제 학업도 마치고 네네. 그리고 이제 취업 준비도 했고 음. 또 이렇게 방송에 자리 잡으려고 노력도 했고 그렇죠. 그래서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여유 있게 살지는 않았던 것 네, 같아요. 지난 10년을 보시면 여유 있게 생각은 안 드시죠? 네, 그런 네. 생각은 안 들어요. 좀 바쁘게 살았구나 이 정도? 예, 네. 결국은
다 사람이 살다 보면요. 현실이 바빠서 여유가 안 생겨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되면 자연스럽게 여유가 생기고요. 그 안에서 내가 여유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인문학도 배우는 게 그 이유지 않겠습니까? 예, 과거의 역사, 문화를 보면 사실 역사에서 그렇게 여유로운 적은 없어요. 그런데 과거를 보면서 지금 훨씬 여유를 갖자. 그냥 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네. 자, 현재 상황에는 만족하십니까? 저요? 네. 뭐 그렇게 불만족까지는 아닌데 네. 그렇게 만족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더 잘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항상 들거든요. 네, 그게 젊어서 그렇습니다. 아하. 제 나이 조금 지나면 네. 그냥 만족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해요. 아. 왜?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생각되잖아요. 그럼 욕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힘들어져요. 그래서 자, 최근에 네.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죠. 됐어요. 그래서 많은 논란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 네. 자, 한국 근로시간은 상당히 긴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자, 화면을 보시면요. 오. 근로시간이 적은 나라는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프랑스,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이에요. 선진국.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멕시코 다음에 한국이에요. 네. 예, 그리고 그리스, 칠레, 폴란드. 마음이 아프다. 예, 근데 우리나라가 경제 10위국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근로시간은 많다. 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하루 10시간 이상 일한다고 선진국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아. 예, 결국 한국이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남보다 못 살진 않았는데 그렇죠. 그럼 독일이라고 우리보다 적게 일했는데 왜 더 잘 사냐? 시스템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저분들은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삶에 대해서 네. 뭔가 적은 시간 투입하고도 효율이 높은 또는 쉬면서 만족을 느끼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졌겠죠. 그래서 한국도 이제 분명히 변화해야 되는 시점이 맞고요. 네.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자, 저도 하루에 한 3시간밖에 안 자는 것 같아요. 네, 회사 가서 일을 하고 밤엔 또 이렇게 방송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야, 이거 내가 사는 건가 아니면 방송을 하기 위해서 윤창원이란 전문가가 있는 건가 이런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가족에게 가면 이렇게 약간은 유령 같은 존재? 네, 어느 시간 말씀을 또. 네, 그래서 네. 이제는 가정에 더 충실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나이가 됐구나 이런 게 철이 드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네. 화면을 보시면 자, 근로시간이 길수록 결국은 행복과 멀어지는 수치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멕시코가 행복 지수가 23입니다. 한국 29위고요. 그리스 32위예요. 근데 노르웨이가 근로시간이 제일 적거든요. 네. 근데 행복 지수가 1위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52시간 하는 거 저는 맞는 방향이다. 물론 그 안에 불협화음들이 있지만 그렇죠. 틀린 거 아니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앞으로 우리의 프레임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는 관점도 분명히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관점의 변화는 확실히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도 같이 드는데 근데 사실 또 사람이 살아가는데 경제적인 부분을 사실 꼭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죠. 무시할 수 없다기보다 사실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사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하려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건 또 사실이거든요. 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다들 열심히 사는 거겠죠. 예, 맞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겠죠. 네. 다들 이러니까 열심히 사는 거겠지. 네, 그런데 이런 생각 한번 해보는 거죠. 제가 이제 부산 가려고 네. 생각을 하고 교통수단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자가용으로도 갈 수 있고 기차로도 갈 수 있고 비행기도 요새는 탈수 있고. 비행기도 탈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비행기까지는 조금 너무한 것 같고 기차를 타기로 했어요. 네. 그중에서 비싼 KTX를 타기로 하고 딱 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해서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차를 탔는데 알고 봤더니 광주행이다. 아이고. 그러면 이게 황당하잖아요. 황당하죠. 그래서 일에는 효율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이다. 이런 생각 좀 들고요. 네. 저도 오늘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이 원고를 쓰면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내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잘 가족과 맞춰서 네. 더 나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 그래서 오늘의 시청자님도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면 조금 더 마음의 부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방향성, 바로 그 효율성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그럼 여기서 내 삶을 좀 더 여유롭게 이렇게 풍성하게 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최근에 인문학을 조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책을 저는 이제 공대생이라 공대생이셨구나. 네, 공대생입니다. 그래서 네. 인문학 책을 잘 안 읽었어요. 졸리더라고요. 아, 역사, 문화 이런 얘기 나오면 조금 졸린데, 재미없고. 네, 재미없는데.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걸 읽으면서
게 이런 거구나. 자, 경제학이 효율의 그 학문이라고 하면 인문학은 사람의 학문입니다. 네, 그렇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 거고요. 자, 오늘 시간에는 이제 고전에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 방법을 한번 캐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화면을 보시면요. 자, 버릴 줄 아는 진정으로 용기 있는 자유인. 자, 중국의 법녀라는 분이에요. 버릴 줄 안다. 네, 그리고 중국 춘추 시대 말기에 정치가이고요. 그래서 과거에 춘추 전국 시대라는 그 혼란의 시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월나라의 왕 구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 사람이 이 법녀가 말렸는데도 호기가 있었던 거죠. 내가 오나라를 가서 쳐서 오나라를 점령하겠다. 아, 예, 그래서 군사를 일으켜서 갔어요. 갔어요. 근데 결국은 졌어요. 그래갖고 마음이 아프다. 예, 그 오나라의 대패를 해버려서 네. 거기 이제 잡혀갑니다. 아. 잡혀서 구금 생활을 하는데 법녀와 저 월나라의 왕 구천이 같이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법녀는 그 기간 동안 구금 생활을 하는 동안 가만히 있지 않아요. 책략가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그 오나라의 왕이죠. 부차에게 네. 미인계를 씁니다. 그래서 서시라는 아주 예쁜 아름다운. 그 여성을 보내서 이제 꼬드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눈을 좀 흐리게 하고 정치에 조금 눈을 멀게 합니다. 그리고 이 월나라의 왕 구천에게 네. 충성의 행동들을 하게 만들어요. 어. 오나라의 왕에게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탈출해야 됩니다. 이러고서 정말 지략을 발휘해서 탈출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한 10년 이상을 다시 나라로 돌아와서 열심히 부국강병을 실행을 해서 오나라를 멸망을 시켜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강자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월나라에서는 법녀를 근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호련히 그만두고 떠납니다. 왜일까? 왜 그러냐라고 네. 물어봤더니 월나라의 왕은 같이 무엇인가를 하기는 좋은데 이 어느 시간이 지나면 나에게 뭘 줄 사람은 아니다. 냉정했던 거죠. 그 법녀가 똑똑한 겁니다. 어려울 때는 나한테 도움을 받지만 네. 토사구팽이라고 하죠. 아. 이제 평화로워졌으니까 나를 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속세로 이제 내려가겠다. 그래서 제 나라로 가요. 제 나라로 가서 네. 어떻게 되면 해안 지방입니다. 제 나라에는. 근데 옛날에는 먹고 살려면 저희가 그 농작을 했어야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똑똑한 분이 역시 기지를 발휘합니다. 쭉 봤더니 자, 해안가는 네. 소금기가 있어서 곡물이 안 자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뭘 했냐면요. 곡물을 안 기르고 염전을 했습니다. 네. 배우신 남들은 분. 네. 그 척박한 땅에 남들은 못 심고 있을 때 이분은 쓱 보니까 여기는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염전을 해서 네.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소금을 채취합니다. 많이 채취해서 어떻게 하냐면 생계를 위해서 그 달에 파는 게 아니고요. 그걸 모아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소금이 부족할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럴 때 고가로 판매를 합니다. 네. 여러분이 이제 주식으로 보면 네. 지금 주식이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빠졌어요. 자, 지금 개미분들은 지금 그 투매하고 있어요. 다 팔고 있어요. 그런데 네. 보면 기관하고 외국인은 다시 바이오 매수하고 있고요. 그렇죠. 예, 다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법녀같이. 그래서 어쨌든 이 법녀라는 분은 나중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 번의 재물을 굉장히 큰 재물을 모읍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셨을 때 나도 부자 시청자님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 왔잖아요. 네. 이럴 때 법녀의 지혜를 좀 가져가시는 현명한 시청자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법녀의 경우에는 나라를 떠난 것도 그렇고 또 소금을 금방 팔지 않은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않고 좀 멀리 봤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자, 이렇게 멀리 보는 방향성을 잡으셨으면 또 중요한 게 이게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또 실천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자, 그럼 이번에 이제 시청자님이 당장 실질적으로 시작을 해볼 만한 걸 저희가 좀 짚어드려야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보험 구성을 같이 좀 살펴볼까요? 예. 실제 저축하는 금액이 뭐 아주 많거나 적거나 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네. 그런 경우에는 보험을 조금 줄이셔야 내가 여유 자금을 만들어 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오늘 시청자님은요. 신한생명 더블 플러스 종신보험은 네. 그동안 내신 기간이 있고 자 2003년이면 15년 전에 가입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그동안 돈을 다 버셨잖아요. 네. 연봉이 이제 계속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만큼 내 경제적 가치는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감액 완납하셔도
거의 1억 보장받으면 한 7천 정도는 그대로 보장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해 크게 없으시니까 네. 자, 지금 그 보험료 내신다고 3천 더 받겠다고 하실 필요 별로 없습니다. 없다. 예, 그래서 감액완납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신한생명 닥터큐 건강보험은 유지하시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동부화재 백세청춘에 안쪽에 갱신형으로 소멸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만 좀 정리해 주세요. 네. 그럼 이런 데서도 한 개 보험에서 3, 4만 원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K생명의 LTC 종신보험은 지금 볼 때 이 상품은 치매가 발생하면 1억 가입해도 3천 먼저 주거든요. 그런데 S사나 뭐 H사 타 경쟁사들은 네. 8천, 9천 많이 줍니다. 그러면 먼저 받는 게 좋죠. 그렇죠. 그리고 K생명 상품은 월로 계속 나눠서 지급하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면 무조건 목돈 받으시는 게 유리해요. 그렇죠. 예, 나눠주면 푼돈, 한 번에 받으면 목돈입니다. 예, 그래서 K생명 건 좀 조정하시고요. 네. 그리고 자녀분들한테도 30년짜리 짧은 거 하지 마시고 지금 보시면 무해지 통합보험이라고 해서 길게 나와요. 그래서 자녀들 거는 한 5만 원에서 6만 원대면 충분히 가능하시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전체적으로 조정하시면 63만 5,487원이 28만 7,100원으로 해서 한 35만 원 정도 절감이 되시고 이 돈 갖고 저축하시고 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자녀분 이름으로 2세대 연금 이렇게 준비하시면 훨씬 효율적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해서 보험 리모델링 통해서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렸는데, 자, 근데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자녀분이 대학교도 안 들어가시고 좀 어리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녀분 보험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설명해 드릴 건 없을까요? 네, 자녀분 보험 저희가 꼭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왜? 이 나이 또래가 가장 좋습니다. 네, 베스트한 상태예요. 네, 화면을 보면요. 네. 자, 제 나이에 암 1억 진단금을 준비하려면 네. 암 진단금만 15만 원이 듭니다. 정말 비싸요. 그리고 1억은 가입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청자님 자녀분이 이제 대학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만으로 19세. 아직 어리시죠? 그렇죠. 그렇게 되시면 한 99,281원 정도면 자,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일반암 진단비 두 번째 줄이죠. 네. 1억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고해감에 3천. 그리고 뇌졸중, 심근경색 3천 들어 있고요. 뇌혈관 질환, 허혈성이라고 해서 2대 질환 중에 가장 담보가 큰 거예요. 성인들은 이게 500만 원 내지 많이 들어가야 1,000만 원인데 그것도 최근 얘기지 3개월 전에는 아예 가입도 안 됐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2대 질환 5천, 암 1억을 네. 단돈 10만 원에 하실 수 있어요. 10만 원 안 되죠. 99,281원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나이 또래만 가능하니 이 30세까지 가능한데요. 30세 되면 당연히 비싸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왕 하실 거 요때 빨리 결정하셔서 해주시면 자녀에게 굉장히 큰 선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20세 자녀분 뭐 보험 가입에 거의 뭐 베스트 타이밍이라고 하시니까 말씀해주신 부분 잘 참고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인생이라는 게 타이밍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식도 타이밍, 연애도 타이밍, 네. 또 투자도 타이밍일 텐데 그럼 저희 지금 이 타이밍 투자하기 어떤가요? 네, 지금 타이밍은 자, 하락할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식하시는 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네. 폭락이 왔을 때 새로운 기회가 온다라는 말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 높을 때는요, 내가 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예, 최근 유가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네. 자, 최근 3년 유가의 흐름은 자, 석유는 원래 부족해요. 항상 부족해요. 네, 올라가는 게 맞는데 최근 계속 떨어졌습니다. 네. 신기하죠? 네. 예, 그만큼 이제 오펙이나 이런 데 감산 정책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이 떨어졌어요. 네. 예, 너무 많이 이제 생산이 돼서. 자, 2014년부터 쭉 떨어졌는데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재미 못 봤을 것 같죠? 그럴 것 그런데 같아요. 자, S-오일의 주가를 보면 그 시기에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네요. 왜냐? 이 회사는 자, 유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석유를 파는 회사들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석유에 의해서 돈을 벌던가 네. 아니면 화학 공장이죠. 뭐 LG화학 이런 원자재로 쓰는 데는 석유가 비싸니까 네. 이게 손실을 보는 그렇죠. 두 가지 구조로 돼 있는데 자, S-오일은 정유사지 않습니까? 네. 자, 만들어서 비싸게 팔면 돼요. 이제 휘발유값 계속 올라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유가가 빠질 때 사실은 S-오일에 투자를 했어요. 네, 그래갖고 최근에 이제 환매를 했는데 네. 자, 이런 식으로 나빠질 때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이다. 이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사람 심리라는 게 나빠지면 왠지 더 나빠질 것 같으니까 다들 이제 투자를 꺼리시는데 이런 타이밍에 대해서 잘 생각하시면 아주 좋은 투자 팁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저희 오늘 마지막으로 시청자님의 나도 부자 플래닝을 통한 은퇴 자산 관리 저희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가 네. 자, 나도 부자의 은퇴 플래닝입니다.
근데 최근 방송을 보시면 아 너무 단조롭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어,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은퇴는 생각보다 되게 단조롭습니다. 그럴까요? 자, 하나 여쭤볼게요. 네. MC께. 자, 은퇴하시면 수입이 있습니까? 없죠. 없죠. 그러면 생활을 해야 되죠. 해야 되죠. 그러면 그 수입을 언제 모아야 돼요? 지금 제가 네. 지금 돈 열심히 벌 때 네. 지금 모아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래서 단조롭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차라리 은퇴를 하고서 내가 거기서 투자를 하고 돈을 벌고 뭐 할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으면 네. 단조롭지 않아요. 평생 일하시면 되고 또 부동산 투자 평생 하시면 되고 그런데 네. 은퇴하시는 순간 그런 거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다들 부담만 되시고 준비 안 되시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네. 자, 오늘 시청자님께 말씀드리면 네. 결국 은퇴 준비의 핵심 키워드는 월로 내가 소득을 계속 만들 수 있느냐 이 부분이고요. 네. 그렇게 하시려면 세 가지 방법이 있으세요. 첫 번째는 뭡니까? 네, 월세, 부동산. 부동산 사셔서 월세 받는 거죠. 장점은 뭐예요? 경기 올라가는 인플레이션만큼 부동산 가치가 이제 지탱해 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네.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제 공실 발생하거나 네. 아니면 4억 정도는 있어야 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제일 큰 거죠. 근데 시청자님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현금 4억 있으세요? 라고 하면 네라고 대답하실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부동산을 못 권해드리는 겁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자, 저축하듯이 주식을 구매하시는데 네. 이걸 제일 안전하게 하시려면 나도부자 변액연금으로 하시는 게 안전해요. 왜? 원금을 보정해 드리거든요. 그리고 수익률은 10년에서 15년 정도 지났을 때 7% 정도면 일반적인 인덱스 펀드 수익률을 아시니까 그거는 어려울 게 없죠. 그렇죠. 내 계좌 터서 통장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데 뭐가 어렵겠습니까? 자, 이 어렵지 않은 걸 못한다고 하시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 일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거 누가 추천드리겠습니까? 저도 마음이 추천 아프네요. 못 드립니다. 듣기만 해도 좀 답답하네요. 네, 시청자님들이 계속 그렇게 힘든 일 평생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어렵게 재무 설계하고 자산 관리하고 투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시죠. 앞으로 65세까지 40대인 분들은 한 20년 남은 거고요. 50대인 분들은 10년 남은 겁니다. 네. 내가 63세면 70세까지로 하시면 돼요. 예, 7년이라도 충분히 재무 플래닝 나오니까요. 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 시청자님의 나도부자 연금 플랜은요. 자, 우선 나도부자 변액연금. 자, 요걸 달러 일시납으로 4,500 제가 넣어드렸어요. 아까 그 리밸런싱 하면서 남는 돈을 왜? 대학 둘째를 보내려면 원로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있는 목돈으로 한꺼번에 넣어서 거치만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16년 정도 거치했더니 4,500이 얼마 됐냐? 1억 3천 정도 된 겁니다. 네. 거기서 일시납으로 연금을 확정으로 받아버리니까 58만 원. 적다고 생각하시지만 우리나라 평균 국민연금이 45만 원이에요. 비교하면 굉장히 거기보다는 굉장히 큰 네. 돈이죠. 그리고 30년 준비 안 하셨잖아요. 네, 바로 한 번에 넣으셨으니까 됐고요. 네. 그리고 공무원 연금 265만 원.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많이 받는 건데 거꾸로 말씀드리면 예, 박봉이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 고생했으니 은퇴하고 조금 더 편안해졌다. 네. 그럼 여기 지금 보시는 직장인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예, 조금 더 지금 많이 벌 때 내 편안한 은퇴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조금 더 저축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연금 펀드 48만 원 해서요. 총합 371만 원 연금 준비 가능하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하나 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나도부자 2대 연금. 예, 자녀 이름으로 하나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놓고 효도하면 드리고 주고 효도 안 하면 그냥 본인이 가져가시고. 쓰세요. 네. 그래서 61만 원 추가하면 432만 원 정도라면 내 은퇴를 위해서 이 정도 준비해놨으면 네. 저희가 그 월드컵으로 보면 네. 한 뭐 4강엔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4강에 들어가면 훌륭하죠. 예, 챔피언은 네. 못 돼도 4강만 돼도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렇게 힘들거나 네. 그리고 잘못 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정도 유지하시게끔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청자분 사연 통해서 저희가 투자 대응법 그리고 은퇴 플랜까지 함께 좀 짜드렸는데요. 네, 이렇게 나도 4강에 들어가는 투자법 받아보고 싶다, 나도 이런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 24시간 무료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화면에 지금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 번호까지 나가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상담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부터는요. 윤창원 전문가 계속해 볼 텐데요. 저 이번에는 내 돈을 부탁해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MTN 재무전문가 윤청원입니다. 자, 오늘은 금융위기에서 자산 지키는 법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자꾸 위기 하시니까 불안하시죠? 불안하시라는 말이 아니라 자, 만사부려 튼튼입니다. 닥치기 전에 준비해야 되고요. 근데 시그널들이 살짝 안 좋은 시그널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서 닥치시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그럼 굉장히 아프고 힘들고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어서 저희는 교육의 입장에서 계속 좀 시그널을 드리는 겁니다. 아, 이렇게 나빠질 수 있으니 이럴 때는 이렇게 대처하세요.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 내용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달러로 수익 내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분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셔야 되는데 대부분 모르셔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집이 1억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살 때 우리나라는 1억이면 1억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집을 살 때는 한국 돈으로는 안 사요. 원화로 사는 게 아니라 달러나 유로화나 이런 것들로 삽니다. 그러면 거기에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1달러가 1,000원이라고 할게요. 자, 이런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1달러 1,000원. 그럼 1억짜리 집을 사면요. 외국인들도 10만 달러를 넣어야 돼요. 그런데 1달러가 2,000원이 됐습니다. 이런 걸 저희가 뭐라고 하나? 달러 강세, 원화 약세라고 해요. 한마디로 1달러를 사기 위해서 우리가 2,000원이 필요한 거니까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상황이 오면 집은 분명히 1억이에요. 근데 외국인들은 5만 달러면 돼요. 분명히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그냥 달러 환율만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한국에다 집 사면 내가 1억이 안 들고 이제 5천만 원만 있으면 되는 거죠. 5만 달러니까. 자, 그런데 거기에 1억짜리 집이 5천으로 떨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자, 1달러에 2,000원 할 때 5천만 원으로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2만 5천 달러면 돼요. 무슨 얘기냐? 2,500만 원이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자산 늘리는 건 생각보다 주가가 오를 때 부동산이 떨어질 때 그런 거 고려하는 게 아니에요. 환율이 변동이 있을 때 투자가 가능하고요. 그럴 때 주가가 빠지거나 부동산이 빠지면 더 호재가 되는 거죠. 그럼 같은 1억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2,500만 원 갖고도 1억짜리를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과거에 이런 문제로 우리가 고통을 겪었을까요? 안 겪었을까요? 겪었습니다. 문제가 그거죠. 집 가격이 그대로라도 환율 때문에 외국인들은 수익을 낼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게 언제였냐? 자, 98년도 IMF 때입니다. 외국인들은 굉장히 적은 돈을 갖고요. 우리나라의 비싼 빌딩들, 아파트들 다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왔죠. 서브프라임 08년도. 자, 이래서 강남의 대부분의 빌딩들이 외국에 많이 넘어갔잖아요. 근데 이런 걸 만약에 아시고 국내 분들이 지금 빌딩 값이 엄청나게 떨어졌다. 그러면 내가 사야지라고 했으면 아마 방어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그냥 떨어지면 불안해서 투자 안 합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 떨어진다고 불안해서 투자 잘 안 하시죠? 주식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안 사요. 구매를 안 하십니다. 그럼 누가 삽니까, 그걸? 바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삽니다. 지금 가장 좋은 타이밍이에요. 달러 강세에 원화 약세. 거기다가 가격이 쭉쭉쭉 빠지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거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네, 가능하신 투자는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이 저가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또 이거 물어보시더라고요. 야, 이거 다 불안하니까 그럼 안전자산인 금은 어때요? 제가 답 드릴게요. 금 투자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간접 투자가 있고 직접 투자가 있어요. 직접 투자는 말 그대로 금을 사시는 거죠. 간접 투자는 금펀드, DLS, ETF 등 여러 가지 파생 상품에다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배당 소득세 15.4%가 있어요. 자, 1억을 투자해서 내가 1,000만 원 벌었으면 거기서 15.4% 떼야 돼요. 수익을. 이자에서 세금이 나가는 거죠. 그럼 수익률 떨어지겠네요. 그럼 현물로 살까? 자, 골드뱅킹이라고 현물로 샀습니다. 그럼 현물을 판매할 때는 무조건 살 때는 없어요. 근데 나중에 팔 때 부가세 10% 붙으시고요. 그다음에 5% 수준의 수수료가 또 있어요. 결국은 세금 내고 뭐 하고. 자, 금이 지금처럼 떨어졌다 다시 올라갔죠. 떨어졌을 때 샀으면 투자로서 값어치가 있는데 지금은 조금 올라가 있어요. 그럼 지금 사서는 수익 내시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보다 더 좋은 자산은요, 바로 현금입니다. 지금은 제가 아까 주식, 부동산 얘기했는데 대출받아서 부동산 사라는 말씀 아닙니다. 그리고 신용거래, 스탁론 받아서 주식 사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은 현금을 갖고 계셔야 되는 시기고요. 자, 그럼 현금을 어떻게 갖고 있냐? 그럼 주식하고 부동산은 아예 안 합니까? 자, 아예 안 하면 나중에 수익 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 갖고 있는 자산 중에 제가 추천드리는 건 50%는 현금화 하실 수 있는 CMA나 예금이나 이런 것들에 넣어 두시고요. 나머지 50%를 조금 더 효율적인 자산에 투자하셔서 수익을 기다리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현금을 두 가지로 갖고 있을 수 있어요. 1달러짜리가 있고 1,000원짜리가 있습니다. 어떤 걸 가지시겠습니까? 저는 1달러를 가질 것 같아요. 이유는 밑에 나와 있어요. 자, 1달러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요. 전 세계 기축 통화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이렇게 문제가 돼도요. 달러는 안전해요. 왜? 미국이 북한한테 뭐 큰일 당할 거 없잖아요. 전쟁 나면 우리나라가 위험한 거지 미국은 멀쩡합니다. 그래서 저라면 달러를 갖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안전한 화폐인 거는 뭐 누구나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 경제에 대한 믿음, 지금 너무 좋아요. 물론 저렇게 좋다가 지금 떨어질 징조들은 보이지만 그래도 떨어져도 동남아시아의 저 후진국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달러 투자를 저희가 많이 말씀드리는데, 자, 달러를 어설프게 또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투자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고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아예 그냥 달러를 좀 갖고 계셔라, 이런 말씀을 드려요. 자, 달러 예금이 있잖아요. 원화 예금이, 외화 예금이 있기 때문에 좀 보유하고 계십시오. 이걸 또 어디다 투자하겠다고 하면, 자, 환율 차이 나시면 또 거기서 손실 나잖아요. 그리고 샀는데 그 지수가 하락하면 또 손실 납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완전히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명심하시고 대신 원화를 갖고 계실 것보다는 달러, 현금을 좀 갖고 계시고 원화 예금 이런 것들 좀 갖고 계세요. 자, 그러면 50%는 달러를 갖고 있어요. 25% 달러 갖고 있고 25% 원화 갖고 계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돈을 써야 되니까 달러로 또 쓸 때마다 환전해서 수수료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산 배분을 잘 하시고요. 자, 그럼 투자를 해볼게요. 나머지 50% 갖고. 자, 저가 매수할 수 있다면 볼게요. 자, 7월 13일 기준이긴 한데요. 우리가 바이오주에서 엄청난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개인들이 다 파는 동안 외국인은 다시 들어와서 사고 있습니다, 바이오를. 자, 이 친구들은 방금 제가 말한 전략을 쓴 거예요. 고가에서 다 팔고 환매를 해서 수익을 내고 저가로 다시 저가 매수 들어온 겁니다. 자, 시청자님들 주식하셔갖고 돈 벌려면요. 외국하고 기관하고 맞서 싸우지 마시고요. 그 사람들이 하는 행태를 같이 따라가세요. 개미 투자자분들이 끝까지 들고 있다가 타이밍 놓치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벌써 팔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두 번째, 최악의 구간 지나는 저평가주를 선정해서 여기에 투자를 하세요. 자, 대한항공, 아시아나 지금 너무나 말 많죠. 자, 그런데 전 이런 생각해요. 대한항공이 없어질까요? 우리나라 양대 국적기거든요. 대한항공, 아시아나. 회사 이름이 바뀔지언정 없어질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퍼 자체도 보시면 1.0, 1.1입니다. 유가 올라가면 이런 회사들은 직격탄을 받아요. 그런데 지금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한 내년쯤에 또 회사를 구조조정을 하겠죠. 그리고 한 2020년쯤 가갖고 정상화된다 그러면 비행기 회사라 그런 게 아니고 날개를 달고 날아갈 수 있어요. 왜? 안 좋은 구간들을 헤쳐나왔잖아요. 구조조정을 통해서 로스 난 것들을 해결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놓으시는 게 싸게 사시는 거죠. 그래서 가치를 믿고 투자하셔라, 이런 말씀 드리고요. 여기 위에는 다 저기네요. 항공사네요. 밑에 LG 디스플레이어, 한국전력. 자, 이런 회사들 지금 굉장히 저평가돼 있어요. 이럴 때 들어가시는 것이 진정한 투자자다. 그리고 너무 지금 앞에만 보고 투자하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과거 주가지수를 쭉 우리나라 코스피를 연봉으로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자, 음봉 나온 거, 하락 나온 거 볼게요. 2년 하락 나왔고요. 3년 연속 하락 나왔고요. 1년 나왔고 1년.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음봉이 나왔어요. 마이너스 20% 떨어졌습니다. 연속 음봉 3년은요. 1회밖에 안 나왔어요, 시청자님들.
그럼 무슨 얘기냐? 제가 ETF 얘기하죠. ETF처럼 지수에 그냥 투자해 놓으시면 환매만 안 하시고 갖고 계시면 3년 쭉 마이너스 타다가요. 예, 제가 분할 매수하라고 하죠. 저가 매수 하시다가 기다리시면 한 번에 딱 치고 올라온다는 거죠. 그럼 그때 환매하시면 수익 납니다.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에요. 몇 년? 예, 3년만 버티시면 돼요. 과거 데이터가 그래요. 그럼 앞으로도 어떨 것이냐? 제가 볼 땐 비슷합니다. 앞 페이지 보시면 자,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올라갔다가 떨어졌죠. 여기서도 올라갔다가 떨어졌습니다. 쭉 상승을 했어요. 어디까지 떨어져요? 예, 전고점. 전에 딱 고점만큼만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요. 그러면 주식하시는 분들은 금방 눈치채실 겁니다. 아, 3년만 버티고 거기서 내가 환매 안 하고 있으면 다시 올라가는구나. 자, 그렇게 마음 편하게 좀 투자하세요. 그런데 왜 손해를 볼까요? 예, 묻지마 투자 때문이죠. 자꾸 종목으로 가시는 거예요, 종목. 예, 이 종목이 좋대더라. 아이템이 호재더라.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쪽집게 투자. 이거 하나 투자했는데 2개월 만에 몇백 프로. 자, 세력일 확률이 큽니다. 예, 그런 것들 멀리 하셔야 돼요. 세 번째, 바닥에 사려는 욕심 때문에. 바닥은 아무도 몰라요. 이거 바닥 사시려고 한다간 평생 못 사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저평가된 우량주에 조금 넣어주시면 3년, 5년 보시고 가시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그것도 못하겠다. 나는 그것도 못 기다리겠다.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나도 부자, 변액, 연금. 그리고 나도 부자, 멀티펀드. 저희가 나도 부자 플래닝 해드리는 게 적립식 투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립식은 어때요? 주가 하락은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왜? 싸게 사니까. 그리고 두 번째, 손실 가능성이 낮아요. 분할 매수하기 때문에. 분할 매수 안 할 수가 없어요. 매달 사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분할돼요. 위험이 크게 개선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투자가 어려운 게 아니라 투자 방식을 시청자님들이 되게 어렵게 쓰신다고요. 그냥 매달 자동이체 되는 걸로 투자하세요. 그게 가장 편리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세 가지 안 하셔도 돼요. 월적립식 투자로 들어가시는 순간 주가 예측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넣으시면 돼요. 두 번째, 원금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 안 하셔도 돼요. 나도 부자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 원금 기본적으로 보증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소액 투자. 나 돈이 안 많은데 어떻게 투자합니까? 가능하시잖아요. 월에 20만 원, 30만 원 왜 투자 못 하세요?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주가 하락은 분명한 기회입니다. 작년 2017년도에 제가 올라가는 건 좋은데 이런 때는 새로 들어가서는 수익을 절대 못 내요. 차라리 이렇게 내려갈 때 들어가 주셔야 앞으로 3년, 5년에 수익을 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도 부자 변액연금을 실제적으로 운영해 봤더니 한 10년 정도 되니까 15.38% 나오더라는 거죠. 그럼 사업비 빼고 뭐 하고 그렇게 나쁜 수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 자체가 연금이기 때문에 시청자님들은 앞으로 이 연금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부자. 그리고 내가 생활하는 거에 어렵지 않은 진짜 은퇴의 부자. 이런 분들이 되실 수 있다. 오늘 강력하게 말씀드리고요. 자, 경기가 안 좋아집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 하나 꼭 명심하십시오. 내가 마음 갖고 적립식 투자로 대응하면 충분히 기회가 되고 효과가 있을 것이다. 오늘 이 주제 말씀드리면서 MTN 재무전문가 윤창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생은 타이밍, 연애도 타이밍, 투자도 타이밍이라고 하죠. 뭔가 안 좋은 듯한 지금 이런 금융위기에서도 내 자산을 지키는 법, 오늘 윤창원 전문가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머니 토크쇼 나도 부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6시 30분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